마침 해질 무렵의 저녁이 되어서 처음 출발한 거문도 고도항으로 돌아옵니다. 아침부터 거의 굶다시피 지금까지 일했더니 적당히 배가 고파오는데 딱 마침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거문도로 복귀하게 되어 다행스럽네요. 고민 없이 식사부터 하기로 하고 현지분의 추천을 받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뭔가 좁은 골목길을 찾아 헤매다가 간판도 없는 식당으로 들어가 보는데 현지인의 추천이 없었다면 눈에 띄지도 않고 오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래도 식당 내부는 제법 크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먹지 못한 상태로 일한다고 나름 고생했으니 좀 맛난 걸 먹어보자고 의기투합되어 생선회를 주문하니 먼저 밑반찬이 나오는데 밑반찬의 종류와 가짓수만으로도 이미 좀 압도적입니다. 멍게, 해삼, 전복, 문어 등의 기본 해산물에 젓갈이나 파김치 등의 반찬수도 엄청난데 반찬 하나하나 맛이 너무 훌륭합니다. 구색용은 하나도 없고 맛이 그럴 타선이 없어서 오히려 생선회에 젓가락이 안 가네요. 젓갈 반찬도 맛있고 말 그대로 젓과 꿀이 흐르는 거문도가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전 하백도 영해기지 작업 현장에서 봤던 바로 그 거북손인가 봅니다. 돌에 붙어있는 것을 떼기도 쉽지 않았는데 먹으려고 껍질 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부 알맹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고 쫄깃한 식감 정도가 기억에 남는 맛입니다. 역시 마무리는 이 생선 매운탕이죠. 지리로 푹 끓여서 기름이 확 올라온 이 지리 국물을 먹어줘야 비로소 뭔가 생선회를 먹은 것 같은 마무리가 되죠. 포만감을 넘어 터질 것 같은 팽창감이 느껴지는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밤 지친 몸을 눕힐 숙소로 이동합니다. 식당에서 숙소는 가까워 잠시 걸으면 되는데 이 작은 섬에서 가봐야 거기서 거기긴 하겠네요. 거문도라는 멀고 먼 남해의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이름도 낯선 해밀턴 모텔의 내부는 섬치고는 나름 깔끔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에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좀 작긴 해도 출장객이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충분한데 벽이랑 창문이랑 보니까 근래에 내부 공사를 새로 한 것 같네요. 모텔의 이름으로 사용한 해밀턴이란 말은 1885년 영국이 이 섬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이 섬의 이름으로 사용한 포트 해밀턴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섬은 당시에 이미 영국인에게도 알려질 정도로 글로벌화 되었던 모양입니다. 소화도 시키고 산책도 할 겸해서 거문도 고도의 밤거리를 걸어봅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은 섬은 아니라서 그런 건지 거리에 사람도 없고 사방이 너무 조용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걷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도 섬의 가운데 호수 같은 곳에는 여러가지 색의 빛이 나오는 조명도 설치해서 나름 야경도 구경할 만하고 거리에 가로등도 제법 설치되어 산책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저도 자야 할 시간이네요. 적당히 걸으며 소화시킨 후에 내일 또 새벽부터 일어나 거문도 영해기지 수리도 해야 하고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숙소로 복귀해서 행복의 나라로 갑니다. 굿밤 하시죠. 선물 같은 하루가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어제의 하백도 영해기지 수리 작업에 이어서 거문도 영해기지에 대한 수리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작업선을 타고 작업하러 가면 식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가기로 하고 어제 만난 저녁을 먹었던 식당 사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보말죽을 먹어보기로 합니다. 이런 아침이라 그런 건지 인적없는 거리를 지나 식당에 도착하고 이미 음식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이 식당 밑반찬은 그냥 훌륭하다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많지만 하나하나가 단순히 반찬이라는 조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주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맛납니다. 보말죽은 처음 먹어보는 듯한데 색깔도 좋고 넉넉한 양의 참기름과 참깨가 예쁘게 뿌려져 있는데 사장님 말 듣고 먹어보길 정말 잘했다 싶을 정도로 맛납니다. 이른 아침의 식사이지만 죽이라 부담도 좋고 양은 많은데 맛이 있어 계속 먹어줍니다. 어제 저녁 식사랑 오늘 아침 식사만 생각한다면 거문도에 계속 살고 싶네요.
감동 가득한 아침 식사도 가졌고 이제 거문도 관광이나 좀 다니면서 시간 때우다가 또 만난 점심 먹고 오후배로 녹동항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월급쟁이 일하러 가야죠. 어제 작업선을 탔던 장소로 이동하니 마침 저기 작업선이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거문도 영해기지 수리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을 작업선에 옮겨 싣고 저를 포함한 작업자들이 작업선에 올라타자 바로 거문도 영해기지로 출발합니다. 날씨가 덥긴 하지만 작업선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어제 수리한 하백도 영해기지는 거문도의 동쪽에 있어 작업선이 방파제를 돌아 좀 멀리까지 갔지만 오늘 수리작업을 진행할 거문도 영해기지는 거문도 서도에 있는 그 유명한 거문도 등대의 바로 아래쪽 갯바위에 설치되어 고도항에서 서도 쪽으로 돌아서 조금만 가면 되기 때문에 고도와 서도를 연결한 사목교 아래를 지나갑니다. 사목교는 고도와 서도를 연결한 다리로 그닥 크지도 길지도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도 차량의 양방향 동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이 작다고 합니다. 작업선이 시원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고 옆으로 서도를 띵 둘러 깎아지는 듯한 바위 절벽의 모습이 길게 펼쳐집니다. 서도 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자 드디어 저기 육지 끝 언덕 위에 거문도의 상징과도 같은 거문도 등대가 보입니다. 거문도 등대는 백도와 함께 거문도 관광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문도에 왔으면 꼭 방문해 봐야 할 유명 관광 명소이죠. TV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이미 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 한국 등대 역사에서도 제법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지인 거문도 영해기지는 거문도 등대 바로 아래의 갯바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문도 등대가 보이는 걸로 보아 이제 거의 다 온 모양입니다. 조금 더 가자 마침 저기 갯바위 위에 설치된 거문도 영해기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가까이 접근하는데 시설물 자체가 거의 물에 잠겨 있어서 손상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상부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부품들이나 공구를 상부로 올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와중에 태극기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시설물 즉 영해기지의 설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서해에는 10개의 영해기지가 다들 첨성대 모양의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절명서, 장수도, 여소도, 거문도, 하백도, 단ям, 홍도, 생도 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의 직선기선을 걷기 위해 영해기점에 설치된 영해기지는 약간 등대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도 서해에 설치된 첨성대 구조물에 비해 훨씬 작아 보입니다. 이는 첨성대 구조물을 설치할 공간이나 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지리적 문제도 있을 듯하고 아마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수리작업은 진행해야 하기에 시설물에 접근해서 상부로 올라가 봅니다. 작업이 쉽지 않겠는데 남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